안녕하세요. 방정희 메리트입니다. 오늘은 성격 이야기를 해보려고요. 우리 오두리님들은 자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세요? 뜬금없이 왜 장단점을 묻냐고요? 요즘 제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저의 못된 성격을 알게 되었지 뭐예요. 최근에 우리 회사가 이런저런 이슈가 많아서 정말 어수선했어요.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또 밀린 업무가 어마어마했어요. 일이 많으니까 일용직을 더 구하게 되고 사람도 많고 일도 많으니 작업장도 대체적으로 어수선하고 일은 또 일대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앞에서 이끄는 사람들은 오출이 날까봐 더 예민해지고 아무튼 그랬거든요. 제가 겨울에 우리 회사에 잠깐 일을 했었고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된 게 올해 4월부터예요. 올해 4월부터 출근을 했으니까 8월 말이면 이제 5개월이 됐네요. 그런 만큼 전체적인 업무 파악도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전에는 박스를 접거나 작업이 다 된 물건을 적재하는 일이 주 업무였다면 요즘은 조금 더 한 단계 발전해서 발주서를 보고 한 업체 물건을 챙긴다든지 처음 오신 분들 작업을 알려드리는 그런 위치가 되었어요. 요즘은 조장님이 저한테 이거 맞춰서 해봐요 하시거든요. 그러면 저는 내가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일을 끝내고 싶은데 이 사람이 와서 도와주고 또 이 사람이 참견하고 이렇게 되면 제가 슬슬 짜증이 밀려오더라고요. 여기서 부끄럽지만 한 가지 고백하자면 저는 사실 강박이 조금 있어요. 그래서 하나를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는 좀처럼 멈추는 게 잘 되지 않고요. 또 그 각을 맞추고 열을 맞추고 뭐든지 나란히 해야지 조금 마음이 편해요. 우리는 죄다 박스에 넣고 쌓고를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라서 제가 일을 하면서는 조금 많이 예민해지더라고요. 내가 여기서 시작해서 이 방향으로 작업을 해서 이렇게 끝내면 되겠다. 이렇게 머릿속으로 계획을 짜고 있는데 중간에 이 사람이 와서 손대고 저 사람도 와서 손대고 그렇게 되면 삐뚤빼뚤되고 또 일이 순서대로 안 되고 애초 계획이랑 다르게 되어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정말 스트레스를 자주 받아요.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이거 그냥 혼자 할게요. 안 도와주셔도 돼요. 이건 내가 할게요. 이런 말을 자꾸 하고 있더라고요. 그러다 얼마 전에 한 언니가 회사 생활 혼자 할 수 없는 거다라고 충고를 해주셨는데 그 일을 계기로 제 성격을 조금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니 내가 짜증을 많이 냈구나, 많이 예민하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됐어요. 또 싫거나 못마땅한 상황이 되면은 얼굴이 확 굳어지더라고요. 옆에서 보기에 얼마나 보기 싫었을까 하고 반성하게 됐어요. 회사의 친한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정말 요즘 예민하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요즘에 회사에 알게 모르게 적을 만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. 그냥 내 생각에 왠지 나만 못 어울리는 것 같고 잘 못 끼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일이 있은 후 강박이 슬슬 올라와도 그냥 꾹 참고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같이 하려면 웃으면서 일하자 하고 속으로 저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강박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이게 열을 딱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틀어지거나 일을 하는 도중에 이걸 끊게 되면은 되게 이 가슴이 답답해지거든요. 에이, 이게 왜 그동안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약국에서 일할 때도 약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일했고 그 전에는 쇼핑몰을 했으니까 또 내가 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계속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몸에 밴 것 같아요. 아무튼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어느 회사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대충 시간만 때우다가 퇴근할 생각으로 요령 피우는 사람들 있잖아요.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싫더라고요. 우리 회사는 바쁠 때 1일 알바를 부르는데요. 그렇게 오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.
같은 일당 받는데 누구는 열심히 하고 눈치 빠르게 와서 도와주고 같이 하고 이러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눈치 슬슬 보면서 느긋하게 남들 새내기 할 동안 하나도 갠신이 하는 부류가 또 있어요. 아무튼 저의 단점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나 마음에 안 드는 상황에서 감정 조절과 표정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요즘엔 좀 더 너그러워지려고 하고 있어요. 마음에 안 들어도 티내지 말기, 잘 조화롭게 같이 일하기, 내 방식하고 조금 다르게 일을 하더라도 저 사람은 저렇게 일을 하는구나, 나랑 다르구나 하고 생각해주기. 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누구 평가하지 말기. 사실 요 최근에 회사 생활이 조금 힘들었어요. 직원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리저리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회사를 옮길까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어요. 그런데 또 드는 생각이 에이구 여기서 적응하지 못하면 어느 회사를 간들 잘할 수 있겠나 싶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답니다. 제가 성격이 외향적인 것 같으면서도 낯가림이 은근히 있어서 친한 사람하고 같이 있거나 편한 분위기에서는 정말 주책바가지인데요. 좀 불편한 자리나 낯선 사람하고 있으면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. 진짜 그렇게 안 보이죠? 젊을 때 직장 생활을 많이 안 해봐서인지 사회생활이 쉽지만은 않네요. 아무튼 다시 잘 다녀보기로 마음 먹었으니 내 강박도 좀 내려놓고 까칠하고 예민함도 내려놓고 하루하루 일을 더 배우는 자세로 즐겁게 회사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. 저처럼 50대에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고 계신 분들 우리 같이 힘내요. 오드리님들도 저 응원해주세요. 아셨죠? 오늘 저의 성격 때문에 힘든 회사 생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.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제가 세안 후에 기초 화장도 제대로 안 해요. 스킨 하나 바르고 그 다음에 에센스 듬뿍 바르는데 저 에센스도 노브랜드에서 구매한 저렴한 제품이거든요. 그리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그 일회용 마스크팩 씻고 나서 밥 차리는 동안 그거 잠깐 올려놓는 게 다예요. 그런데 땡기거나 건조한 거 하나도 없고요. 피부 트러블도 없어요. 제가 라노아 비누를 1년 정도 썼는데요. 다 저는 라노아 비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오늘은 새로 나온 신제품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 새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비누는 2008년에 첫 생산을 시작한 이후에 올해 5월에 드디어 완성이라는 단어를 자신있게 붙일 수 있는 60초 비누를 탄생시켰다고 하는데요. 붉은 홍조, 푸석하고 건조한 피부가 고민이라면 유수분 밸런스는 잡아주고 피부에 자극이 없는 천연 수제 비누인 라노아 60초 비누를 써보세요. 세안 후 수분을 꽉 잡아줘서 당김 없이 아주 촉촉하게 해줍니다. 60초 비누의 성분 알려드릴까요? 정말 16가지인데요. 양모밀, 감초, 명풀, 녹차, 백금, 백령, 백지, 솔잎, 작약, 당기, 300초, 고삼, 다시마, 창포, 구절초, 민들레 등 정말 16가지의 재료의 장점을 쏙쏙 뽑아서 최상의 배합으로 만든 비누라고 해요.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품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나고요. 그냥 거품이 아니고 흰자 머랭처럼 미세하고 쫀쫀한 밀도 높은 거품이 모공 속에 노폐물까지 싹싹 클렌징 해줘요. 제가 1년 동안 라노아 비누 썼는데요. 어성초 비누, 유황 비누, 숲 비누, 요번에 이 60초 비누까지 유황 비누 제가 되게 많이 썼어요. 오랫동안 썼고요. 물류센터 다니면서 숲 비누도 많이 썼고 요즘은 바디 클렌저 없이 모든 거를 다 비누로 해결하거든요. 정말 너무 좋아요. 그래도 클렌징은 써야지 이렇게 의심되시는 분들은 저 믿고 한번 써보세요. 정말 세안이 깨끗하게 된답니다. 얼굴 당김 전혀 없고요. 유수분 밸런스를 꽉 잡아줘요.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놨거든요. 라노아 비누, 이번에 새로 나온 60초 비누와 제가 좋아하고 정말 오랫동안 써온 유황 비누 같이 한번 구매해보세요. 정말 적극 추천드려요. 오늘도 감사드립니다.